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용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의 얘기, 자, 오늘의 썸네일은 한통용 방송 24년 8월 13일 방송. 진실은 밝혀진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결정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성공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프린서플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공의 원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걸 갖다가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 모티베이션이 있잖아요. 그 동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동기, 모티베이션. 이거를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찰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건물을 갖다가 새로 졌어요. 예배당을 갖다 신축해 갖고 새로 옛날 거를 부시고 새로 지고, 또 절도 낡은 사찰을 갖다가 부시고 이제 좋은 아주 큰 사찰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입당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 신도들을 모아놓고, 되게 신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배당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었다. 근데 신축할 때 200명으로 줄여서 신축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더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300석을 갖다가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석짜리 예배당을 갖다가 새로 신축을 했다. 그러면 횡하니 빌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겠죠. 요 주변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자리가 이렇게 교회를 갖다 크게 져갖고 많이 이렇게 좀 썰렁한데, 여러분 정말 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갖고 많은 분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꽉 채웁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갖다가 대부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은 똑같은데 그 모티베이션, 그러면 어떤 동기로다가 그 얘기를, 스님도 똑같습니다. 사찰을 갖다 크게 지면,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신도 배가 운동을 해갖고,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포교를 해갖고, 많은 분들이 우리 사찰을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저는 두 가지 크게 모티베이션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그게 두 가지 종류의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정말 그분이 신실하셔 갖고, 그 목사님이나 스님이 신실하셔 갖고, 아,
하나님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예배당과 사찰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 거는 뭐냐? 이 지역을 갖다가 영적으로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있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서초구, 무슨 강남구, 어쨌든 이 동네만이라 할지라도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설법을 해갖고 많은 분들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좌석을 꽉 채웁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티베이션.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뭐냐? 대개 사찰이나 예배당 똑같지만 요즘은 대개 현금을 갖다가 한 20%, 30%만 주고 있으면 바로 그냥 건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통이 커서 그런지 사찰들이 통이 커서 그런지 이 종교기관들이 별로 겁이 없어요. 그래갖고 현금을 갖다가 한 20-30% 하면 7-80%는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근데 대출이 한계가 있잖아. 예배당 대출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리가 대개 하면은 금액의 한 50%, 60% 그것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 교회나 어떤 사찰을 다니시는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연대보증을 씁니다. 어차피 목사님이 그래도 전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연대보증은 써. 그다음에 뭐예요? 장로님들이 다 연대보증을 씁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그 교회 그 중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연대보증을 서갖고 장로님들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은행에 넣고 돈 빌리고 뭐 하고 돈 빌리고 이렇게 하고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이 크게 되고 사찰이 크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다는 거야. 그 돈을 못 갚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갖다가 빨리 모아갖고 건축 공급을 많이 해갖고 내가 여기서 빨리 이 빚쟁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크게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고상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알기가 힘들어요. 왜? 이게 생각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갖다가 그동안 삶의 트렌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살아온 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를 갖다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저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뭐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그 멤버십 방송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멤버십 방송이 없어요. 한 100개쯤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복권 반대를 한동훈 대표가 복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의도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고 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 많이 그래도 유명인이 돼 갖고 여기저기 기사도 나고 인터뷰도 하고 본인 입으로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52세의 한동훈을 갖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또 직접 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과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할 때 그 모습과 그리고 당대표의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경수 복권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용산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한 게 정말 그 용산의 그 십상시들 말대로 한동훈이 그 의도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까대고 의도적으로 그 용산의 십상지들 주장대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밟고 걔들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예. 대통령을 갖다가 밟아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반사이익을 받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인성이 안 좋은 애고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 기본 애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한동훈이 제2의 유승민, 이준석. 여러분 캐릭터 아시죠?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이 배신의 아이콘입니까? 예.
되는 것 같다. 안타깝다. 한동훈이 이번에 그 복권,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한 게 이런 의도, 이 모티베이션이 지금 이렇다는 건데, 얘네들 말로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의 모티베이션이 정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왜 반대를 했느냐? 한동훈은 이런 거죠. 이유가 내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반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김경수의 범죄 자체가 이런 민생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뭘 훔쳤거나, 절도를 했거나, 아니면 뭐 배고파갖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갖고, 뭐 이렇게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그 김경수의 범죄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끈 그 선거제도, 그 선거제도를 갖다 파괴한 선거 사범입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가 부정선거 이런 거는 증거가 없이 떠드는 거지만 지금 김경수의 같은 경우에 명확한 그 드루킹이라는 그리고 뭐 킹크랩이라는 그 킹크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 그 드루킹과 킹크랩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고 판사도 그걸 인정해 갖고 땅땅땅 해 갖고 징역 2년 이렇게 때린 거란 말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우파 정부에서 땅땅땅 때렸으면 2년이 아니라 이게 징역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중체대한 사안이라는 거지. 왜?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시 정치계로다가 복귀를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뭔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유감입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기미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동안 김경수가 주장해온 건 뭡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그 얘기만 했지 한 번도 단 한마디라도 자기가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누를 끼쳐서 정말 죽을 죄를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정치계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티켓을 허가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복권이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초점은 뭐야? 김경수의 그런 그 선거사문, 그 중차대한 범죄, 그리고 반성 안 하는 그 태도,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있는 거지. 내가 김경수 이권을 갖다가 이용해갖고 이번에 딴지를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십상지들 얘기한, 용산의 십상지들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참에 그냥 밟아갖고, 그렇게 갖고 반사이익을 얻어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힘이 세지는 걸 보여주겠다. 아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이 뭐 배신의 아이콘? 자꾸 그 배신의 아이콘을 쓴 게 이철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철규의 그 같은 논리로 유승민, 이준석 전화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게 아니 한동훈이 배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정말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시는 거 있으면 한동훈이 뭐 윤석열을 배신한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한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야.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 지금 한동훈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동훈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야. 모티베이션이. 그걸 갖다가 그 모티베이션을 갖다가 외우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모티베이션이죠. 예? 지금 십상기 얘기대로 만약에 한동훈이 이참에 이걸 빌미로 해갖고 대통령 내가 밟고 올라가갖고 더 크게 유명해지겠다, 권력을 하겠다 이러면 이게 세속적인 모티베이션이죠. 하지만 한동훈한테는 그런 세속적인 모티베이션이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왜 그걸 갖다가 재가를 했을까요? 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지금 이걸 갖고 또 이런 짤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인데 이게 다시 소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까도 뭐 윤건이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를 합쳐 갖고 신조 윤건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카톡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 김건희 여사와 김경수를 좋아했는데 드루킹 때문에 후보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대충 그래도 이해는 가시죠. 뭐 큰 그림에서요. 뭐 윤 후보는 의리를 생명처럼 생각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신망이 높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김건희가 김경수를 좋아했다고 했다. 좋게 봤다. 좋아했다고 그랬다. 그런데 뭐 드루킹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무슨 뭐 카톡 한 거, 녹취록 까발린 거 이게 뭐 대선 전후로 해갖고 이런 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야 그렇게 이번에 복권을 갖다가 허락해 준 게 재가를 한 게 뭐 김건희가 김경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줬겠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음모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모론이 뭡니까? 양정철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전철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무슨 박영선 뭐 총리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박영선한테도 약간 도움받은 게 있고 양전철한테도 도움받은 게 있고 그리고 김한길한테도 도움받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건 얘기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해진 거는 뭐냐? 김한길이 당시 당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이 검사일 때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검사일 때 그 윗사람의 원래 이게 좀 명령 체계인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 윗사람의 명령을 갖다가 안 따르고 그냥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갖고 국정원을 갖다가 압수수색했다. 그게 문제가 돼갖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의 당대표로 있던 김한길이 국회에다가 장을 깔아줬다. 그래서 무슨 청문회 비슷한 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갖고 유명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자, 그래 갖고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한길도 뭐 국가통화위원장인가 그걸 지금 하고 있고 뭐 양주철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뭐 박영선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논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이게 음모론은 지금 이게 뭐냐 이번에 김경수 복권건에 대해서 음모론은 뭐냐 이 양정철 친문 아닙니까? 예. 또 김경수 친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이번에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을 시켜서 정치적이 뛰어올게 해서 김경수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게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김경수를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경수는 대통령이 돼 갖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윤석열이 이번에 김경수를 갖다가 정치할 수 있는 허가권, 복권을 해갖고 김경수는 정치에 재개를 하고 지금 이런 딜이 음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모티베이션인데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거해 줬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런 음모론도 아니다. 김건희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티베이션, 왜 그러면 이번에 복권을 해줬느냐?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전까지, 2주 전까지만 해도 동아일보에서
그냥 명확하게 기사로 쓸 정도로 "이번에 김경수 복권은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일 동안 5일 동안 그 휴가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정이 번복이 된다. 그러니까 바뀐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용산의 십상시들이 그냥 휴가 기간 동안에 사바사바, 사바사바, 사바사바 이렇게 해 갖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뭐야 그 김경수 복권을 갖다가 이번에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티베이션.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뭐 김경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예. 또 그 양용철하고 관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철하고는 직접적으로 서로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가질 그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김경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십상시 때문에 이런 재가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모티베이션을 그렇게 잡습니다. 아이고, 안회장님,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트님, 안녕하세요. 너무 열받습니다. 열받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많이 열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김경수 건을 갖다가 봤으면, 그래서 지금 김경수도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김경수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바뀌었죠. 김경수 페이스북에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복권 결정이 된 다음에 오늘 올린 페이스북인데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난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사면을 받은 다음에 인터뷰할 때 나는 사면 원치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면을 주냐. 이렇게 그렇다고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김경수인데 이번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 그런 뭐야 정치계에 뛰어들겠다. 이런 걸 갖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김경수의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왜 영국을 갔어요? 영국 가는 건 뭐냐? 뭐 민주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지, 사회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뭐 그런 건지, 그걸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 정치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국을? 그러다가 지금 독일에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뜻이 있었는데 사실 김경수도 복권이 되길 바랐겠죠. 왜? 아니 이게 복권이 안 되면 7년을 갖다 묶여 있어야 됩니다. 7년 후에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김경수라는 이름을 다 잊어먹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잊혀지기 전에 내가 빨리 복귀를 해갖고 뭔가 나도 뭐 대권 주자로 나가고 다시 뭐 경남도지사도 되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갖고 경남도지사가 먼저입니다. 그것도 되고 그걸 발판으로 해갖고 내가 대권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 공부하러 영국을 가고 독일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동안 배짱을 튀기듯이 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이렇게 배짱 튀기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기 지금 진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사회에 보탬이 되는 고민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정치 정말 원했고 이제는 내가 기회가 왔구나. 다시 정치 컴백해 갖고 보란 듯이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자기는 세상 초월한 것처럼 뭐 사면 받을 때 정말 나는 사면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마치 뭐 초월한 것처럼 이게 얘기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항상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진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마운틴님, 윤석열 지지 철회합니다. 국힘 게시판에 쓰고 왔습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힘 게시판. 저 말 새빨간 거짓말로 드립니다. 범죄자들이 나라를 접수하게 길을 터준 대통령, 이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아마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보나마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범죄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막 지지하지 않을 거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층에서 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속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 자, 야당의 반응은 뭐냐? 이번에 그 결정을 했습니다. 복권을 시키러. 자, 이재명 뭐라고 그러냐?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환영할 걸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나는 그렇게 통 큰 사람이다. 나는 김경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티베이션을 읽어보자는 거야.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패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번에 김경수 복권을 시켜줌으로해서 용산과 이재명 사이가 더 나빠질 거다. 왜?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린 거다. 왜 경쟁자를 갖다가 풀어주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은 불편할 거라 그러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김동연 나름대로 이것도 대권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당 쪽에서. 예. 김동연 뭐라고 그랬냐? 역할 기대하고 응원하고 정치 셈법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건데 자, 김동연의 인기가 높을까요? 김경수의 인기가 높을까요? 김동연은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예. 김동연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애매한 사람이에요. 지지 세력. 이재명은 뭐 개딸이라는 어떤 지지 세력이 있지만 김동연은 개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이재명 친명계라는 게 있지만 친명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동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김동연을 갖다가 문재인의 뭐 적자라고 김동연이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노무현의 적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경수는 노무현과 이 문재인을 잇는 그런 적자다.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동연도 지금 심기가 불편하겠죠. 최민희는 뭐라 그러냐. 민주당 대권 후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완전히 그 이재명의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자기가 직접 대권 나가는 건 아니지만 흔히 니네들 얘기하는 뭐 이재명 대권 후보다 김동연 대권 후보다 그런데 아니 김경수가 왜 대권 후보가 안 돼? 우리 많을수록 좋아. 이런 염장질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느낌 아닙니까? 최민희 얘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동기 있잖아요. 동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자, 친명계로 넘어가서 지금 이게 정봉주의 얘기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은 어떻게 지금 출발한 거냐 하면 정봉주의 얘기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 한 분이 패널로 나와 갖고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이분도 꽤 그래도 종편의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자, 박원석이 지난 8일 날 SBS 유튜브 김태현의 정치소 뭐 본방불가 거기에 나오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최근에 정몽주 후보하고 여기는 이제 공식적이라서 후보라고 이렇게 썼지만 원래 그 녹취를 들어보면 그 방송을 들어보면 정봉주 형이에요. 형 동생하는 아주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봉주 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돼? 했더니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최고위원 만장일치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 소꿉놀이 하면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몽주는 뭐예요? 이재명의 어떤 제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와 그걸 비유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인 분위기 이걸 지금 같이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뭡니까? 이재명을 굉장히 디스하는 얘기죠. 이재명을 까대고 비하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최고위원 만장일치제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합의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분탕 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그 오늘의 주제가 모티베이션이에요. 자,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석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재명을 염장 지르기 위해서? 아니면 정몽주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아닙니다. 예. 그 모티베이션은 뭐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모티베이션은 이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게 그 많이들 이게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루두루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굳이 정봉주 지금 아주 민감한 지금 그 후보 지금 그 투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과정에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박원석이 그 정봉주를 갖다 형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뭐예요? 내가 정봉주하고 그만큼 가깝다. 가깝다. 이 얘기는 나하고만 통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오직 이게 뭐야? 쉽게 하면 단독, 단독 기사야. 단독 인터뷰야. 이런 의미로 박원석의 그 몸값을 올리는 그 종편의 패널로서 패널을 막 부르잖아요. 누굴 부를까 생각하는데 나를 안 부르던 그 채널도 나를 갖다 불러. SBS뿐만이 아니라 KBS도 부르고 MBC도 부르고 앞으로 뭐 유튜브 채널도 부르고 채널 A도 부르고 나를 불러. 그래야 이렇게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러려고 이거를 깐 거 아닐까요? 예? 이거는 정봉주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이재명을 위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박원석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정봉주하고 친하고 이 정도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아주 정계의 그런 커넥션이 아주 그 긴밀한 그런 존재야라를 갖다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봉주가 그렇게 위험에 빠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박원석은. 예. 그런데 자,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번졌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박원석의 이 SBS 인터뷰가 이게 난리가 나니까 정봉주가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청해 갖고 스스로 자청해서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만 하고 있을 것인가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습니다. 벌판에 홀로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습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그 박원석 전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박원석 전 의원과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과장되게 저해진 부분이 있고요.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이다 보니 진위가 과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더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재명 파리, 이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파리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당 내부의 암덩어리다. 이 명파리를 하는 거의 존재가 뭐냐? 데피니션은 당 내부의 암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봉주의 어떤 모티베이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봉주가 블루마운틴님, 예, 예, 읽었고, 정덕수님, 누가 저런 범죄자 찍어주나요? 깜도 안 되는 범죄자. 한동훈 대표님, 국민 많이 보고 가세요. 소신껏 당당하게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당원과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주 두텁게 강력하게 한동훈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몽주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박원석한테 얘기할 때는 뭐죠? 뭐 일종의 뭐 신세한탄 같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정몽주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 뭐야 어느 날 이재명이 그 영상을 갖다가 내보내.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뭐 낄낄대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예. 영상을 봤는데 그게 누구냐? 김민석. 김민석이 3인가 4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낄낄대면서 호하 이렇게 웃으면서 그 옆에 사람한테 그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왜 김민석은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왜 이렇게 투표가 저조한 거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뭐예요? 나는 이재명 이 아바이가 김민석이 그 최고위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 수석 최고위원이 1위가 수석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갖고 그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 영상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 1위 했던 정몽주가 지금 밀려나고 그다음에 1위로 지금 김민석이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1위하고 2위가 바뀐 거예요. 정몽주 지금 2위랍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았겠죠. 정몽주가. 아니 이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갖다가 빨아주고 그랬는데 나를 갖다가 선택 안 하고 김민석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그러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의 히스토리를 보면 정몽주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이재명보다는. 예.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겠죠. 예. 그러면 결국 아까 같은 그런 거를 그 기자회견을 갖다가 왜 갑자기 열었을까요? 예. 그거는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재명을 달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 이재명 지금 1인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옆에 있는 이재명 팔이 하는 그 간신들, 그 간신들이 내부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얘기지. 내가 이재명 당신은 항상 존중하고 항상 내가 우상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직 오늘부로 지금 그 그러니까 100%로 예를 들어서 투표 결과가 100%가 나와야 된다면 아직 50%, 52%인가 뭐 55%인가 그것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 투표한 게. 서울하고 뭐 아직 뭐 무슨 뭐 그건 뭐죠? 대의원 투표도 남아 있고 서울도 남아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순위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패널들 얘기는 뭐냐. 정봉주가 이 쟁점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뭐 거의 확정이 된 거지만 자, 김민석이 지금 18%고 2위로 정몽주가 15%인데 이게 뒤집혀야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아직 투표를 안 한 그 45% 정도 되는 그런 당원들한테 자극을 줘갖고 결국은 자기를 갖다가 지지를 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이게 극약 처방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김민석으로 굳어지기 전에 빨리 1위 자리를 갖다가 다시 탈환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거는 완전히 이게 극약 처방을 쓴 거다. 마지막 그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완전히 자극을 주려고 한 거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재명한테는 계속 아부하면서 당신하고는 싸울 의도가 없다. 항상 존중한다. 그다음에 나머지 투표를 하고 있는 당원들한테는 나를 적극 밀어달라라는 시그널로.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비난을 갖다 엄청 받고 있습니다. 명팔이 친명계들 완전 원래 정봉주가 친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지금 친명이 아니라 지금 반명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자, 강선우, 기본사에, 먹사니즘 참 많이 팔았다. 더 팔겠냐? 한준호, 이재명 팔이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김병주, 이익공격 몰두하는 자가 진짜 이를 파는 자다. 김지호, 동지를 친명팔이 악마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난리 해갖고 지금 바로 이런 인터뷰한 다음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는 그 모티베이션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김경수 복권 그 건을 통해 갖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모티베이션이 뭘까? 한동훈 그 대표의 모티베이션이 뭘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김두관이 있잖아요. 요새 김두관이 연일 그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개딸들을 공격합니다. 그, 그 김두관의 그 수위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김두관이 그 민주당의 개딸들한테 욕먹는 수위는 아주 심각한 수위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경제, 사람이 먼저다. 승부 조작을 한 선수는 영구 제명돼요. 다시 선수로 못 뛰어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인물을 복권시키는 게 맞느냐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건 오로지 딱 하나 국민통합이에요.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입장, 정석 유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당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9천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은 왜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있죠. 김두관이 지금 전대 과정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정말 엄청난 욕이 나오고 야유가 쏟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김두관이 그걸 알면서도 왜 계속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욕먹는 거 알면서도 왜 그 당원들의 비율을 안 맞추고 계속 그렇게 이재명을 까대고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그 이재명이 89.21%, 이게 이제 투표율입니다. 김두관이 9.34%. 이걸 한번 보세요. 김두관이 그래도 저렇게 계속 이재명을 까대고 문제가 있다, 개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딸을 갖다 비난해도 보시면 10% 정도, 그 당원의 10% 정도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에요. 김두관이. 그러면 그 김두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내가 김두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안 해갖고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돌아가는 현상으로 봤을 때 김두관은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당대표는 이 물 건너가죠. 아마 김두관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대표 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자기의 존재감을 갖다가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비전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 명확하게 드러내갖고 이 비전에 동참하는 그 민주당의 당원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다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 막 그 민주당에 볼 땐 정말 막말이죠. 막말을 하고 이재명을 갖다가 있는 데서 그냥 까버리고 개딸을 갖다가 있는 데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까대고 이렇게 지금 가도 그런 김두관을 지지하는 민주당 안에 지지층은 10%는 있다는 거야. 10%는. 그러면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김두관이 예를 들어 출당을 해갖고 개혁신당으로 하거나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그 10%가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김두관은 민주당 안에서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들었다. 확실한 지지율을 갖다가 확인시켜줬다. 그건 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재명과 개딸한테도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나를 끝까지 지지하는 지지층은 10%가 있다.
여러분 10%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면 10만 명이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만 명 엄청난. 근데 지금 뭐 민주당 1세에 의하면 뭐 민주당 뭐 250만 명? 뭐 300만 명? 350만인가? 지금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투표율이 지금만 20% 조금 한 20%, 25%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더라도 최소한 수십만 명의 민주당 당원들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김두관을 갖다가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두관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금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나름대로 김두관도 그런 계산이 있어서 그런 모티베이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광복절 행사가 지금 반쪽이 나게 생겼잖아요. 그건 뭡니까? 제가 건국절 논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건국절 밝혀라 이렇게 해갖고 밝혔습니다. 용산에서 건국절 추진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광복회장.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 대통령이 사람을 일부러 보냈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예. 사람을 보냈는데도 아직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답니다. 누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래서 대통령실 해명에도 지금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 참석 못한다,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 야당도 범죄당도 따라서 우리도 참석 못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영석 독립기념장 임명은 건국절 제정 추진 의도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건국절 추진 계획 전혀 없다. 그랬는데 그랬더니만은 또 이종찬이 그럼 건국절 추진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김영석을 갖다가 임명하는 걸 갖다 철회해라. 다시 그냥 물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종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버님 아들 이렇게 또 이종찬의 아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렇게 지냈는데 이종찬이 그 추천한 사람이 있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항상 이 뭐 광복회 독립기념관제가 이게 파도 많고 이게 그 팥끼리 싸움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개파가 많다는 개파가 양파 대파가 아니고 이 파라는 게 개파가 많다는 누구파 옛날로 지금 뭐 김영삼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김영삼 김재웅파 뭐 이런 식의 그 파가 많다는 거야. 이 광복회에도. 그런데 이종찬이 추천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로? 독립기념관장으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자기가 편지를 써갖고 왜 이 사람이 그 독립기념관장이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3번이나 편지를 써갖고 용산에 전달을 했대요. 대통령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 자기의 그 이종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그런 걸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그 김영석을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삐졌다. 그래서 이 이종찬이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거다. 지금 패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용산에서는 그 이종찬이 추천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추천한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누굴 추천했는지 또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이게 그래도 필터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필터링 해봤더니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갖고 부적절하다. 이 관장으로 임명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김영석을 갖다가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종찬 회장이 완전히 삐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뭘 들고 왔느냐?
건국절을 갖다가 들고 온 거예요. 건국절. 제가 건국절 얘기했죠. 이 지금 두 개의 싸움이라고.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갖다가 1919년 3.1 운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부 수립인 1948년으로 보느냐 이 두 싸움이라고. 그 싸움의 시작을 누가 만들어냈다? 문재인이 만들어냈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2017년에 그 광복절 행사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2년 후 2019년이면은 우리가 건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00년이 뭐야? 1919년 기준으로 하면 100년이잖아요. 2019년이. 그것 때문에 이게 시작된 논쟁입니다. 이 건국절 논쟁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지금 종편에서 분석한 그게 맞다면 지금 이종찬이 그 보이콧을 하고 지금 김영석이 무슨 놈의 그 뭐 뉴라이트니 뭐니 해갖고 뭐 건국절을 갖다가 뭐 만들려고 하느니 뭐니 이 얘기가 이건 뭐예요? 이건 핑계잖아요. 이게 진짜 모티베이션이고 진짜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을 내가 추천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나하고의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 아들처럼 그렇게 지내던 아주 절친의 관계고 내가 편지를 갖다가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손편지를 갖다가 3번씩이나 써갖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 요청을 갖다가 거절하고 김영석 같은 사람을 갖다가 독립기념으로 임명을 해?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광복절 행사 안 나가. 보이콧이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이 세속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정치인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광복회장이 됐건 누가 됐건 사람은 그렇게 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정말 고상한 대의를 위한 어떤 그 고상한 모티베이션이냐 아니면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굉장히 세속적인 모티베이션이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간파하느냐? 그런 거는 제가 뭐 영적인 세계 얘기부터 해갖고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한다. 이런 식의 제가 이 멤버십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그래서 한 100개쯤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보시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제가 멤버십 방송을 갖다가 한번 하겠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김경수 복권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18일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본 한동훈 분석. 한동훈 준비된 차기 리더이다.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멤버십 방송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또 이렇더라의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은 꼭 보시고 또 안 갖고 있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멤버십 가입을 해갖고 믿음 2등급, 소방등급, 사람급 3등급을 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블루마운틴 한동훈만 적극 지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봉선이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 대통령 채널도 구치했습니다. 대통령 채널 아이고야. 예,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요일 날 꼭 이 방송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한통령으로 힘을 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한동훈을 더 백업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버에서 골뱅이 치시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 갖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브라보하고 알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갈라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좌파를 척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김재영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통용 채널은 아직 뭐 멤버십이나 뭐 슈퍼챗 이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이것도 뭐죠? 구독자가 뭐 몇천 명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한 800명 정도 됐는데 빨리 그 한통용 채널은 150만 구독자가 돼 갖고 대선 국면에서 김어준 채널하고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한발 나누는 채널 한통용 채널. 예. 또 여러분이 또 쓰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나누고. 예. 블루마운틴님 이재명 하나 보는 것도 보고 오는데 김경수도 봐야 한다니 죽을 맛입니다. 김경수가 11월 달에 들어온대요. 아직은 안 들어오고 11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또 걔가 들어왔고 방방 뜨는 꼴을 갖다가 또 보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동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강력하게 밀어갖고 이재명도 제압하고 김경수도 제압하고 어쨌든 다 제압, 이철규도 제압하고 다 제압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9시 2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 화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시부터 또 이렇다라 방송, 또 8시부터는 한통용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수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에 이렇다라 방송, 8시 한통용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